몇 가지 말씀드리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일단 1순환 강의 대상은 미거시 경제학을 1회독 이상 한 분이에요. 제가 1회독 이상 한 분이란 거는 기본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미거시 수업을 들으셨거나 가능한 오늘이 미시경제학 처음 보는 날은 아니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나는 처음인데 어떡합니까? 라는 분이 있으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학원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강의는 예비순환 강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비순환 강의부터 들으시거나 아니면 1순환 강의를 열심히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듣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제가 1회독을 했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이제 수식이나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해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1순환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순환은 안 가고 지금 타임에서 예비순환을 가면 다음 순환을 못 따라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1순환을 따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학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있죠? 고시닷컴인가 하는 사이트, 패스온패스하고 고시닷컴에 제가 입문자들을 위한 미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무료 강의로 돼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 그래도 수업 듣기가 조금 나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남들은 이미 교과서를 2권, 3권을 봤어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색깔이 아주 예쁘죠. 출판사가 이게 미적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 워크북 4판으로 진행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워크북 말고 미시집 거시집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으로 수업 들어도 괜찮습니까?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업 페이지가 서로 안 맞고 그 다음 여기 들어있는 내용 저기 없고 저기 있는 내용 여기 없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워크북 4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워크북 3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4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판이 워낙에 많이 질문을 받아서 그래요. 3판 가지신 분 중에 3판에다가 필기를 빼곡하게 해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버리겠습니다. 책은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빼곡하게 있어서 못 버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친구한테 하루만 빌리세요. 그래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수업 이제 원활하게 듣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는 좀 준비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수강생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수강생 가이드요. 파란색 말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받거나, 곧 받게 되거나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1순환 강의 계약서가 거기 이제 학원의 미적 감각이 조금 떨어지죠. 여기 이제 색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가 귀신 같잖아요, 이게. 교재가,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론에서 실전으로, 더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까지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힘내서 하자라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이제 조금 수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횟수도 좀 잘못되어 있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수강생 가이드에 나와 있는 시간 운영, 수강생 가이드에 나와 있는 진도표가 맞는 진도표입니다. 네, 맞는 진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마 2013년 기출문제 총평 자료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따로 지금 말씀드리진 않는데 어느 고시 신문사에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드렸고요. 올해 기출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미시든 거시든 관계없이 수식 활용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수식인데 그 수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미시 거시 할 거 없이 다 수식 활용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몰라요. 원래 경제학 답안은 논술, 그 다음에 수식, 그래프 3개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보면은 그냥 논술만 요구하는 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많이 쓰는 해도 있고, 수식 많이 쓰는 해도 있는데, 올 해는 수식 많이 쓰는 해가 걸린 거예요. 예, 교수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추세일지 아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술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많이 쓰는 문제, 수식으로 하는 문제 다 준비해 나와야 돼요. 언제, 어느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강의 보충 자료는 이제 워크북 이번에 개정하면서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습니다. 몇 번 나갈 거고요. 답안 작성 예시 자료는 보셨을 건데, 거기 보시면 글씨를 굉장히 예쁘게 잘 쓴 그런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는 지금 고쳐야 돼요.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글씨 못 고칩니다. 그래서 글씨가 본인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글씨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요 교과서 연습문제 모음집이라고 자료를 작은 책을 하나 드렸죠. 이게 뭐 얼마 안 돼 보여도 문제 세보니까 한 250에서 300 문제 사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시태 한 권, 그 다음에 거시태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 인문이라는 그 최근 화제작이 있는데, 이거 제가 썼는데, 각주 보면 나와 있지만 2012년 개정하고 나서 안 고쳤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것도 한 번 더 찍읍시다 하면서 표지만 바꿨어요. 그래서 선생님 표지가 바뀌었는데 내용은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오탈자도 안 고쳤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책이 한 권 있는 분 또 받으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학원하고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리딩스라는 책은 필요한 분만 구입하면 되는데 이 책은 뭐 당장 수업에 쓰진 않아요. 당장 수업에 쓰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1순원 강의부터 이제 실전 자료, 실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경제학을 강의하면 경제학 주변 지식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요. 진짜 수업용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원래부터 주변 지식이 좀 있는 분 있고 나는 원래 경제 같은 거 싫어요. 한 분인데 시험 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지식이 조금 있으시면 좋기 때문에 그 리딩스란 책이 이제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권합니다. 그리고 그날 진도 따라 가지고 어느 페이지를 보면 될지는 제가 여기다 이제 토픽들을 매일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거기 이제 매일 나오는 토픽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글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어차피 시간 부족할 거 알기 때문에 미리 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1시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1시에 시작한다. 강평이 있는 날이든 퀴즈 있는 날이든 모의고사 있는 날이든 무조건 1시에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 와서 딱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치는 시간은 일단 5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보다 빨리 끝나는 날은 별로 없을 거고 가능하면 이제 늦어지는 경우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는 조금 나타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뒀는데 모의고사 몰래 시험 보는 시간이 50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로 수업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모의고사 보는 날은 수업 시작이 2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 시간 조금 느린 대신에 휴식 시간은 10분을 조금 넉넉하게 쉰다 생각하십시오. 10분에서 15분 사이 휴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건물 6층입니다. 6층에 가가지고 김진욱 선생님 찾으면 되는데 제가 있는 데가 뺑뺑 돌아가야 돼요. 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냄새가 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즘은 뭐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은 없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질문 시에 질문의 요지를 좀 밝혀주세요 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몰라서 질문하는데 뭘 많은 걸 요구하느냐. 근데 질문을 받아보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알면서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확인하려고. 얄밉죠. 알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모르긴 모르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여기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긴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는 알아요. 근데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해주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최소한 질문하러 올 때, 아, 내가 뭘 모른다라는 것 정도는 좀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 원칙은 당일 강의는 다음날.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해결되는 거 많습니다. 그럼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 이해 안 되는데 자고 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머리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기존 지식하고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해결하시면 더 좋습니다.